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수록 재미있는 지구과학의 양예진입니다. 네, 선생님은 오늘 외계인 사진을 처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외계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 있습니다. 지금 지구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계인이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간의 전체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주로 많이 대답하는 건 이런 대답입니다. 선생님,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몽땅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랑 두 번째로, 선생님, 인간을 납치해가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1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는 무슨 사진이 찍힐 거냐면, 예를 들어서 등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찍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랑 같이 산책 나온 아기가 찍힐 수도 있고, 아니면 노인정에 모여있는 이제 어르신분들의 모습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모아놓고 나서 그 사진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면 인간은 이런 삶을 살다가 죽는구나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별의 삶을 아는 데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 별은 수명이 우리 가장 가까운 태양의 약 100억 년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길어봤자 100년 정도의 삶을 살다가 가죠. 우리가 이 인간의 100년이라는 짧은 삶 동안 어떻게 100억 년 정도가 되는 긴 인생에, 긴 별생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별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지구에서 굉장히 수많은 별들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수많은 별들의 사진들은 애기 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인별이 있을 수도 있고 청년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별들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태양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별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의 별생, 별의 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진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진화라는 게 별의 인생, 이제 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새로운 단원이니까 우리 성취 기준 한번 같이 볼까요? 보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에 따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질량이에요. 우리 별의 별생은요, 무엇이 결정하냐면 질량이 결정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 가끔씩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별은 질량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 핵심 콕콕 보겠습니다. 성운, 원시별, 주결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결성이라는 단어는 HR도 볼 때 우리 HR도에서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렇게 길게 계열이 늘어져 있는 곳에 모여져 있는 별들을 우리는 주결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볼고요. 오늘 때도 새로운 단원이니까 우리 같이 응원의 말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본 사람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가면서 우리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어렵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잘 외워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원 들어가면서 지금 도전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별의 인생, 별의 삶 에서 우리 에너지가 사실 크게 2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바깥에서 안으로 미는 힘, 이렇게 2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다음 시간 정도에 그 에너지 종류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은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은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 우리 별 안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이런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내는 힘은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풍선을 준비하면 이런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풍선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바깥에서 안으로 미는 힘이 있어요. 이 두 힘이 같으면 풍선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풍선의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크기가 일정할 겁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풍선 볼게요. 두 번째 풍선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바깥에서 안으로 미는 힘보다 그쵸? 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풍선의 크기는 커져요. 팽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힘이 훨씬 큽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보다. 그러면은 이 풍선은 결국에는 줄어들겠죠? 수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별생을 보면서 이제 별이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기냐면 바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과 바깥에서 안으로 미는 힘이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풍선 안에 우리가 숨을 불어넣으면 이 안에 공기 입자들이 차 있겠죠? 근데 이 공기 입자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면서 이 안을 좀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이 풍선이 팽창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풍선 내부에 있는 공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아니 뭐 주변이 추워지게 되면 안에 있는 공기도 추워지게 되겠죠. 차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속도가 느릿느릿 천천히 움직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우리 온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막 운동하는 힘이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팽창을 하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은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다음번에 배울 이제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별의 에너지원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의 탄생, 성운부터 주계열성까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인간의 생애를 한번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응애 아기에서부터 청년 그리고 노인이 될 때까지.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HR도 얘기할 때 청년별에 해당되는 별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바로 주계열성이었어요. 그리고 노인에 해당되는 경우를 우리는 거성이라고 얘기했고요. 노인 다음에 이제 주검, 이제 죽은 시체, 좀 약간 무섭기도 한데 주검을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애 하고 막 태어나는 별을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따가 곧 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시별 이전, 성운에서부터 어른이 되는 주계열성에 이르기까지 우린 그 과정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응애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미션은 똑같습니다. 뭐가 미션이냐면 처음에는 뭐 뒤집기, 그 다음에 기기, 그 다음에는 뭐 잡고서 물고체를 잡고서 일어나기, 그 다음에 걷기까지. 이 미션이 비슷하고요. 뭐 돌 좀 이전이거나 이후나 거의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미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기까지. 그래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대부분이 비슷하게 겪습니다. 이제 아닌 경우도 있긴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른 이후의 삶은 사실은 각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별들도 비슷한데요.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성인이 되기까지 겪어가는 그런 미션들, 그 환경이 조금씩 비슷한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볼 겁니다. 그래서 주계열성까지의 과정을 본다라는 거. 그 첫 번째 과정 바로 성운입니다. 아직 별이 탄생하지 않은 성운의 모습입니다. 이제 별이 막 탄생을 여기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이제 성운인데요. 이 성운이라는 건 별을 만드는 재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별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면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주상에서 가장 간단한 원소 가장 많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수소. 그 다음이 이제 헬륨. 잘 안 보이네요. 다른 색깔 펜으로 쓸게요. 수소와 헬륨이 많고요. 그거 말고도 성간, 티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다양한 물질들,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뭉쳐져서 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운이라는 것은 우리 별을 만드는 재료들이 구름처럼 아주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운의 물리적 특성을 볼게요. 어떤 경우에 잘 뭉쳐서 별을 만드는 재료들을 뭉쳐서 별들을 만들 수가 있느냐? 조건이 이렇습니다. 일단 온도가 낮아야 돼요. 온도가 낮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서 팽창을 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쵸.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수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고 또 어떤 경우에 별이 잘 생성될 수 있냐면 별을 만드는 재료들의 밀도가 높아야 돼요. 많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서로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 잘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축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이 용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점차 별을 만드는 물질들이 잘 모여지게 되면은 별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물질들이 모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이제 친구들이랑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춥지만 추울 때 우리 추우니까 같이 붙어 있자, 꼭 껴안아 있자, 꼭 앉자 하고서 붙게 되면은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우리 친구들이랑 모이게 되면은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축돼서 모이면 사실은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우린 뭘 한다고 했죠? 그쵸. 운동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팽창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팽창을 하면은 서로 모여있는 이런 물질들의 간격이 다시 서로 멀어지게 되겠죠.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수축을 하게 돼요. 그죠? 아까 이런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근데 이 팽창과 수축의 힘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따져줘야 됩니다. 지금 이 성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서로 물질들이 수축을 통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해요. 물질들이 모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뭘 하냐면 팽창을 하죠. 그럼 팽창하는 힘도 있고 수축하는 힘도 둘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수축하려는 힘이 팽창하려는 힘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있긴 한데 온도가 훨씬 낮아서 엄청 낮아서 훨씬 수축하는 경우가 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운하면은 뭘 기억하면 되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이렇게입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높아진다. 밀도가 높다. 그래서 수축을 잘한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한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성운 사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개성운이에요. 이제 개 등딱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성운이 있고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요? 고양이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양이 눈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모습들의 성운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재료들이 모여서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진 별을 우리는 진짜 청년별, 별이 됐다고 얘기하진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운에서 원시별이 돼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중력 수축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에 나와요. 일단 성운은 언제 중력 수축을 잘하게 되느냐?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크면은 밀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수축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수축이 일어나는 중심에서 이제 별이 곧 탄생을 할 거예요. 자, 이곳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크고 이런 곳에서 뭐가 잘 일어난다고요? 그쵸? 중력 수축이 잘 일어난다. 중력 수축. 자,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렇게 돌 때 팔을 벌리고 돌다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모으고 도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팔을 벌렸던 경우보다 팔을 모으게 되는 경우가 훨씬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이제 김연아 선수가 스핀을 돌 때 팔을 벌리고 돌면 천천히 돌거든요. 근데 갑자기 팔을 모으면 갑자기 도는 속도가 휘리릭 하고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축을 통해서 이제 회전 반경이 작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심에 더 잘 수축해서 모이는 경우가 더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심에 별이 탄생합니다. 이때 탄생한 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이 탄생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에너지 누구냐면 바로 중력 수축이에요. 그럼 수축을 하면은 우리 중심, 별 내부에서는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생님 근데 온도가 상승하면은 팽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팽창하는 에너지와 수축하는 에너지 중에서 누가 크다? 수축하는 에너지, 수축하는 힘이 팽창하는 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수축을 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차이를 보면은 성운일 때 훨씬 차지하고 있는 부피라든지 크기가 크고요. 원시별이 돼가면서 별 하나의 크기는 성운에 비하면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별이 탄생을 했습니다. 원시별이. 그래서 원시별에서 주결성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질량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질량을 나타내는 라지 M자 뒤에 이런 점, 동그라미 안에 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점, 이 기호가 무슨 뜻이냐면 태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10M 하고서 이 동그라미 점 무슨 뜻이냐면 태양 질량의 10배. 그러면은 100M 동그라미 2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태양 질량의 100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M 이거 태양 질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태양 질량하고 똑같은 경우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가 변해간다 라는 뜻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름은 원시별이 지나고요. 이제 원시별이 각각 여기에서부터 이런 표면 온도와 광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태양 질량에 해당되는 애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태양 질량이 해당되는 태양별이 된다. 태양과 같은 별이 된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 태양의 100배가 되는 별은 이러한 온도와 광도 변화를 통해서 원시별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양의 100배 정도 되는 질량의 별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경로가 나와 있는데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와 우리 태양 정도 질량과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경우에 나눠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우리 붉은색으로 선생님 표시한 것부터 봅시다. 보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거나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경우는요. 이동 경로를 보면은 좀 세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 뭐가 많이 변하고 있냐면 표면 온도보다 광도의 변화가 훨씬 크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이 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광도식입니다. 이 식.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었습니다. 표면 온도보다 광도 변화가 엄청 크대요. 광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광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살짝 온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광도 변화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뭐냐? 크기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렇죠? 크기가 매우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별에서 주결성이 될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다?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는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X축으로의 변화가 훨씬 큽니다. Y축으로 변화보다. 초기에는 Y축으로의 변화가 큰 경우가 우리 태양하고 질량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에는 많이 안 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향도 보이지만 훨씬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우리 X축으로의 변화가 Y축으로의 변화보다 훨씬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정리해보면은 우리 광도 변화보다 지금 표면 온도 변화가 훨씬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식을 써보겠습니다. 우리 광도식.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중에서 광도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근데 표면 온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표면 온도가 점차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변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온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광도라고 하는 이 L, 결과값은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이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엄청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우리 원시별에서 주결성이 될 때까지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이 됐는데 그때 된 주기율이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년 주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영년은 뭐냐면 영살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 성운에서부터 원시별이 될 때도 계속 크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중력, 수축 때문에요.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해서 크기가 줄어든다. 언제부터? 성운부터 주결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별이 사실은 더 크기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도도 더 밝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주계열성, 이제 얼음별이 되는데, 이제 얼음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결성입니다. 그럼 주결성, 이제 선생님이 주결성의 별명을 청년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청년별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도 언제부터 어른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들 각자 기준이 다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른이라는 기준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제 스스로 나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취업을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결혼을 해서 만약 결혼을 한다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되는 경우. 그러면은 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냐면 바로 중요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누구의 핵을 가지고 융합해서 반응을 만들어내느냐,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때 사용되는 원소가 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은 수소와 헬륨 그리고 기타 원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수소의 핵융합을 가지고 핵을 융합해서 더 무거운 원소인 헬륨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핵을 가지고서 하나의 헬륨 핵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수소 하나의 양성자 계수는 몇 개입니까? 그쵸? 양성자 계수는 하나이죠. 근데 이게 4개가 모인대요. 그러면 헬륨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헬륨의 양성자 계수는 그쵸? 2개입니다. 중성자 계수도 2개예요. 그래서 우리 헬륨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4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수소는 질량수가 1인데 요게 4개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완전히 똑같은 질량수는 아니고요. 사실 살짝 우리 수소 4개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때 남는 질량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주기율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수소핵융합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 중심액의 온도가 점차 높아집니다. 우리 선생님이 태양의 구조를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간인 핵이에요. 그래서 중심액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에서는 팽창하려는 힘이 세질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계속 중력 수축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힘이 이제는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력화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수축하고 팽창하려는 힘이 같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이제 안정을 찾은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되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한 이제 최소한의 온도가 있는데요. 우리 계속 중력 수축하면서 우리 별의 내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집니다. 몇 도까지 높아지면 되냐면 그 온도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약
1000만 켈빈 이상일 때부터 우리 중심핵에서 수소를 가지고서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핵심적인 용어를 표시해 보자면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 언제부터? 중심핵이 1000만 켈빈 이상일 때부터. 그러면 이제 팽창하려는 힘이 수축하려는 힘과 이제는 같아지기 때문에 정력학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 이게 바로 주계열성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주계열성의 질량, 우리 별의 질량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아주 간단하게 핵하고 주변부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 구조는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요 기호를 우린 태양의 질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질량이 작은 별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질량이 큰 경우에 따라서 나눠보겠습니다. 보면은 태양 질량보다 2배의 질량보다 이제 작은 경우는 우리 보통 태양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겠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중심핵에서는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심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에는 복사층, 그리고 가장 겉에는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전도 같은 경우는 주로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따닥따닥 입자들이 붙어 있으면 바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서로 따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열이 바로 옆으로 전달됩니다. 반면에 대류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떨어져 있으니까 입자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입자들이요. 우리 복사 같은 경우는 열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이도 열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도달을 할 때 사실 우주 공간에는 굉장히 밀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물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열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사가 우리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복사 형식으로 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복사층을 타고서 복사라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다가 가장 겉에는 대류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 질량이 작은 경우는요. 우리 질량이 작은 경우는 중심핵에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충분히 겉에까지 도달하기는 살짝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가장 겉에 층에는 직접 내가 에너지를 운반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이 훨씬 큰 경우는 이제 충분합니다. 내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열을 전달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 핵 자체가 대류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겉에는 복사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가 복사냐 겉에가 대류냐, 안에가 대류냐 겉에가 복사냐,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겉에가 대류기 때문에 우리 태양에서 나타나는 이제 겉표면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류층을 나타내는 대류층 때문에 보이는 특징이 뭐 있냐면 우리 태양 표면에는 사넬 무늬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류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겉에 이제 무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따뜻하기 때문에 밝게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밝게 보이고요. 우리 하강하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 근데 그 모습이 꼭 쌀알을 이제 바닥에다 흩뿌려놓은 모습이랑 비슷해서 이제 그렇게 보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 질량이 비슷한 경우는 겉에 대류층이 있구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계열성의 물리적 특성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HR도에서 봤습니다. 우리 OBAFGKM 우리 얘를 분광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O형일수록 우리 표면 온도가 큽니다. 표면 온도가 크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고 그러면은 광도도 크고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반대인 게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수명은 반대로 짧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면 다 크지만 수명은 반대다. 그러면은 우리 질량이 작은 애는 그쵸? 우리 M형별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낮아요. 낮은 만큼 광도도 낮아요. 크기도 작아요.
그러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질량도 작아요. 하지만 수명은 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큰 애일수록 우리 광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얼마만큼 1초 동안에 많은 에너지를 팍팍팍팍 내보내느냐죠. 그래서 팍팍팍팍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질량을 팍팍팍팍 자기 몸을 엄청 쓰는 거예요. 단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게 우리 O형별의 특징이고요. 우리 질량이 클수록 그렇고요. 우리 반대에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더 들어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제 색지수가 있습니다. 우리 색지수는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다른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B필터랑 V필터로 봤을 때 우리 등급의 차이가 난다. 그 등급을 뺀 것을 우리는 색지수라고 얘기한다 했는데 색지수는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수명뿐만이 아니라 색지수도 우리 반대의 개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지수는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반대에 해당되는 경우만 따로 선생님이 표시할게요. 우리 색지수는 작을수록 표면도 높고 반지름 크고 질량 크고 광도 크다. 그 다음에 수명도 작아진다. 표면 온도 높고 반지름 크고 질량 크고 광도 크면은 수명은 짧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선생님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뭐가 있냐면 절대 등급. 여러분들 등급도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도가 크다라는 건 절대 등급은 반대로 작다라는 걸 의미하죠. 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별의 탄생 과정에서 우리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우리 성운은 별의 재료가 많이 모여있는 곳들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특히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지만 사실 팽창하는 힘이 큰 게 아니고 수축하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 수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활용된 에너지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중력 수축 에너지는 우리 다음번에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원시별도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축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수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선생님 하나 사실은 원시별 사이에 전주계열성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넘어가기 전의 단계인데요.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정도의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1000켈빈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인 가시광선이 방출이 되면서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관측이 됩니다. 가시광선으로 관측하면. 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중간에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별에서 계속 수축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온도가 높아져서 중심액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핵융합 반응이란 걸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계열성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경우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그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운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까지는 계속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크기가 줄어드는 단계예요. 이제 주계열성부터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된다는 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